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접수순에 따라 이도영 의원님, 정상석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업 시민 여러분, 천학사무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 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지난 6월 13일 선거를 통해 민선 7기 유진섭 시장 시대를 맞았습니다. 정읍시 역사상 처음으로 시의회 의장 출신, 시의원 출신 시장이 되신 유진섭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유진섭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집행부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시의원 시절에 그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뜻을 전달해온 경험을 살려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료들의 타성에 젖은 탁상 행정과 무사 안일 행정에 경종을 울려 주십시오. 과감하게 개혁해 주십시오. 또 의회와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시장으로 취임한 뒤 70여일 동안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신 유진섭 시장님, 잠시 뒤도 돌아보고 옆도 쳐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생각으로 시정 질문하게 됐습니다. 유진섭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분야는 민선 7기 시정 방향과 조직 운영 분야입니다. 첫째, 민선 7기 정읍 시정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둘째, 최근 실시한 조직 개편의 성과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성장 전략실을 만들게 된 배경과 성장 전략실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각 사업별 타당성 검증과 시민적 공감은 어떻게 이루어내실 생각입니까? 두 번째 질문 분야는 재정 분야입니다. 최근 정읍시는 지속적으로 재정 규모가 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째, 민선 6기, 민선 7기,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 정읍시 예산 규모의 변화는 어떻게 되며 예산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대형 축제, 특히 2017년 구절초 축제, 2018년 벚꽃 축제와 같은 축제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예산 규모는 커짐에도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 또한 불용액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예산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셋째, 정읍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간단체 보조금과 민간 위탁사업비, 업무용 택시비 등은 수년째, 심지어 10여 년 동안 예산 증액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정읍시 예산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 질문 분야는 상하수도 요금 분야입니다. 민선 6기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장애인 등 경제력이 약한 계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질문 분야는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분야입니다. 첫째, 최근 정부에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들은 무엇이며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본 의원이 지난 2월 9일 제230회 제2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으로 겨울철 상습 결빙 지역에 대해 열선 시공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지역 밀착형 생활 SOC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셋째, 우리 정읍에는 2만 9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1만 100여 명의 장애인들이 계십니다.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주요 도로 200m마다 벤치를 설치하면 보행 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시민들 간의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되어서 인정이 흐르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내장상동은 금년 7월 말 현재 인구 2만 984명으로 정읍시 전체 인구의 18.58%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자동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더 이상 신규 아파트 허가를 지양하고 미개설 소방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나아가 공영주차장과 쌈지 공원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이나 쌈지 공원 조성사업과 같은 사업이야말로 지역 밀착형 생활 SOC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섭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 그리고 16분의 시의원 여러분, 평소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시정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7분의 의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시사나 공직자들이 함께 협력해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두영 의원님의 시정질문 초입에 저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충언도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 선거 이후에 업무를 인수인계 있는 받는 과정, 그리고 취임 후에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정말 100m를 달리는 그런 각오로 전력 질주를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체력의 충전이 좀 필요하고 저에게는 약간의 정신적 휴식도 좀 필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 정읍시의 그동안의 민선 6기 후반 6개월의 공백이 제가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공백이 좀 컸던 걸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시장과 의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립도 해야 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협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저의 모든 막을 내려놓고 의원님들의 귀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모범적이고 발전하는 시정, 정읍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7기 시정 방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정읍 시정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정 목표는 정읍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고 더욱 발전하며 희망 있는 정읍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으로 정했습니다. 시정 발전 방향은 첫 번째, 품격 있는 안전 행복 도시, 둘째, 살맛 나는 첨단 경제 도시입니다. 셋째는 함께하는 교육 복지 도시고, 넷째는 살고 싶은 문화 관광 도시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마트한 농생명 도시, 이렇게 5개 분야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미래발전 핵심 키워드는 첨단 산업, 토탈 관광, 에코 축산으로 정하고, 정읍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 과학기술 육성, 사계절 찾아오고 싶은 감동 관광지로 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에코 청정축산 동물복지 추진으로 미래 정읍을 보전하겠습니다. 공감형 맞춤 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안심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실시한 조직 개편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민선 7기를 맞이하여 단행한 행정기구 정원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일국 조직 증설과 민선 7기 새로운 비전 실현과 각종 정책 개발 등 종합기획 조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성장전략실 신설을 주요 골자로 새로운 국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국 2과 국외팀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 20명 증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근본 조직 개편의 가장 큰 의의는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정비한 것입니다. 특히 신설된 성장전략실은 지속 가능한 정읍 발전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핵심 부서로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동력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사업과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내장산 토탈랜드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로 희망찬 정읍의 미래로 나아갈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또한 1국 신설을 통한 3국 조직 개편으로 1국에 7개 과소를 균형적으로 배치함으로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설된 조직관리팀에서는 근본 조직 개편에 대한 객관적 평가, 분석을 포함해 기구 설치의 적합성, 기능 배분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업무 분석을 위해 조직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본 조직 개편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은 차후에 신속하게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량과 인력의 균형 정도를 파악한 후 업무 조정을 통해 발굴된 인력을 활용하여 신규 수요 사업, 지역 현안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셋째, 성장 전략실을 만들게 된 배경과 주요 추진 사업, 사업별 타당성 검증과 시민적 공감의
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부합하면서 국내의 정치,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 전략을 도출하고 정없이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방안들을 실과소, 업무 장벽 없이 법과 지침 등 현실적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타 시군보다 한 발 앞서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정읍의 정체성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사업의 발굴을 위해 성장 전략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미 영천시와 태안군 등은 우리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 전략실을 설치하여 다가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성장 전략실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장산 토탈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 내장산을 중심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별 부서마다 사업을 진행했지만 각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변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개발하는 협업체계를 구축,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장호와 용산호를 산책로와 케이블카로 연결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내장호, 용산호, 정읍사 공원을 시내 중심 관광공으로 연결하는 내장산 토탈랜드를 종합적으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광장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문화광장 또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다 보니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문화광장 주변 시설물 현황과 관광 테마를 조사하여 서로의 자원을 연계한 내장산 문화광장 활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관광 마케팅 사업입니다. 페이스북 및 주요 SNS에서 정읍 관광 마켓을 운영하는 등 입소문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지상파 및 주요 케이블 TV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명품 관광도시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사업별 타당성 검증과 시민적 공감 형성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토탈랜드 조성 사업은 금년도 케이블카 노선 검토 등 내장산 토탈랜드 종합 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내장산 케이블카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영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토탈 체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컨설팅과 용역 추진 과정에서 기관단체 의견 수렴,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감도 이끌어내겠습니다. 문화광장 활용 종합계획 또한 금년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 후 타당성 조사 등 용역 추진 시 문화광장 주변 주민과 관광객 의견 청취를 통해 요구사항을 반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 7기 재정운영 분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6기에서 7기 우리시 예산 규모의 변화와 예산 집행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예산 규모 변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의 예산 규모는 2014년 6,390억, 2015년 7,129억 원, 2016년도 6,991억 원, 2017년도 8,376억 원이며 민선 7기가 시작된 2018년도는 이래 추경안을 포함하여 8,668억으로 예산 규모는 4년간 연평균 6.3%씩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의 예산 집행률은 2014년 93.7%, 2015년도 92.7%, 2016년도 93.1%, 2017년도
50.1%이며 2018년도는 8월 말 현재 집행률은 55.8%입니다. 둘째, 대형 사업이나 대형 축제의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등 우리 시 예산의 집행 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대형 축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해 지역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우리 지역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할 것을 권유하여 간호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정업에 주소만 두고 있는 업체, 일명 페이퍼 컴퍼니는 수의계약 시 배제하여 간내업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구절초 축제의 경우 행사 전체를 대형 이벤트 기획사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관련 업체와 계약을 통해 행사를 추진했으며 전체 예산 3억 4,900만 원 중 25%인 8,700만 원은 부득이 지역 내 전문 업체가 없어 지역 외 업체와 계약했으며 나머지 75%인 2억 6,200만 원은 정읍의 간내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2018년도 벚꽃축제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개막식 분야는 자격 요건에 따라 전라북도 소재 업체로 일반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에 따라 결정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간내 업체와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전체 예산 1억 8천만 원 중 91%인 1억 6,400만 원은 행사 대행 용역, 입찰 참여 업체가 없어 지역의 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9%인 1,600만 원만 간내 업체와 계약 추진했습니다. 셋째, 정읍시 전체 예산 증가에 비해 각종 민간 이전금과 업무용 택시비 등의 미증액 사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지방 보조금과 민간 위탁 사업비, 업무용 택시비 등의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보조금 적용 대상 예산 과목은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 행상 사업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 자본 사업 보조이며 금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규모는 본 예산의 157억 원과 1회 추경 예산의 2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81억 원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비 예산 규모는 32억, 업무용 택시비는 9,7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 보조금은 연평균 1.69% 증가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비는 2.67%, 업무용 택시비는 3.65%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업무용 택시비의 경우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이용 단가는 동결되었으며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증액하여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전년도 한도액의 최근 3년간 자체 수입의 평균 증감률을 반영해 총액 한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보조금 한도액의 93에서 95% 수준에서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특성상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총액 한도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위탁 사업비와 업무용 택시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일로 인해 상하수도 지방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 여건이 악화되었고 요금의 적정화 없이는 경영 효율화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적자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부득이
3개년에 걸쳐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시민들께서 느끼시는 가계부담이 크다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더 이상의 요금 인상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정부 권고안에 따라 3개년에 걸쳐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정부의 권고안에 비해 66%의 현실화율은 낮아 여전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편적 요금의 인하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들을 상대로 한 선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월 5톤 9,300원을 감면해주는 선별적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 및 입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의회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밀착형 생활예술시 사업 분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제출한 지역 밀착형 생활예술시 사업의 내역과 예산 규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10일 전라북도에 12건 601억 원 규모의 지역 밀착형 SOC 투자 발굴 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여가 및 건강활동 지원 사업 5건에 225억 원이며 그 내용은 신태인터미널 현대화 사업, 원령 습지와 솔티숲 탐방 인프라 구축, 시립박물관 부설 어린이 문화 체험관 건립, 어린이 문화재 발굴 체험장, VR 체험센터 조성이며 지역 활력사업 3건은 354억 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행복 콜택시 지원사업, 축산 ICT 융복합 냄새저감 스마트팜 조성,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생활안전 및 환경사업 4건 22억 원의 내용은 샘거울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연지시장 소방시설 공사,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청정에너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둘째, 장명동 말고개, 작은 말고개 신설 구간 등 겨울철 상습 결빙 지역에 대한 열선 시공 제한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로 제설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눈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제거하는 방법과 눈을 녹여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염화칼슘으로 눈을 녹이는 제설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제한하신 열선을 이용한 제설 방법은 도로에 발열 전선을 내설한 후 전류를 흘려보내서 노면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시켜 눈을 녹이는 제설 방식으로 제설 효과가 우수하여 눈이 많이 내리는 일부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의원님이 제언하신 지역 중 말고개의 경우 교통량이 많아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 대책이 필요한 곳으로 도로 경사 구간 열선 시공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길이는 300m, 폭은 14m입니다. 사업 면적으로는 4,200평방미터이고요. 사업비는 약 5억 4천으로 검토됐습니다. 전기 요금은 약 월일 6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도로의 열선 공사비와 운영비용이 염화칼슘 제설 방식보다 높아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또 표장면의 폐임이나 소성 변형, 도로 굴착 시 열선 파손이 불가피한 점 등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어 즉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고개 경사 구간에는 열선 시공 대안으로 사업비가 저렴하지만 그래도 제설 효과가 있는 자동 염수 분사 장치 2억 원을 설치하여 도로상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제설 작업 방법을 강구해 앞으로 우리 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주요도로 200m마다 벤치 설치로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 동호 및 시민 소통회장
마련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보행 약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요도로 200m마다 벤치 설치 사업이 보행 약자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정비 사업, 산림길 만들기, 초산로, 우암로 정비에서 도심 곳곳에 소규모 하단과 벤치를 설치하고 단절된 인도에 대해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와 보도에 바닥 조명을 설치해 사인성 확보로 교통사고와 범죄도 예방하고 장애의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향후 우리 시의 도로정비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내장 상등이 지속적으로 인구와 자동차가 늘어나는 반면 주차 공간 등의 부족으로 주민 만족도가 낮은 것에 대한 공영 주차장, 쌈지공원 조성 등 지역 밀착형 생활예술도시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장 상동을 비롯한 도심 지역의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해 주차난이 심각하고 녹색 공간이 필요하다는 현실 문제에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3개소, 무료 주차장 6개소, 임시 공영 주차장 21개소, 노상 주차장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연주동 터미널 옆 국비를 활용한 도심 공영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심의 열섬 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곳곳에 쌈지공원도 17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개설로 인한 자투리 땅이나 사용하지 않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공영 주차장과 쌈지공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직접 생활해서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 밀착형 생활예술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 추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도영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이도영 의원님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이요. 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네. 이 자리에 서니까 저도 또 새로운 느낌입니다. 시장님도 아까 그 감회가 새롭다고 했는데 정말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다가 또 집행부를 맡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도 무겁고 또 어깨 역시 정말 무거우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우리 의원들을 과거에 이제 동료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일했던 경험 살려서 아까 말씀대로 의회와 많이 좀 소통해서 혼자 짊어지고 가는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시장님, 시장님의 얼굴에 만약에 수검댕이나 이렇게 이렇게 색깔 있는 것이 묻었다. 그런데 그걸 시장님 얼굴에 수검댕이 묻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말 없이 이렇게 다가서서 얼굴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고 말 안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랑 함께 일하고 싶겠습니까?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으로 첫 질문을 해주시네요. 저는 말해주고 닦아주는 분을 선택하겠습니다. 말해주고 닦아주는. 예. 네. 그렇죠. 사실 뭐 우리 사회에 이제 정말로 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해요. 내가 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알려줘서 고쳐나가게끔 해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인데 말없이 외면하고 있는 데서는 아무런 척 안 하고 뒤돌아서서 그 벌거벗은 임금님 욕하고 다니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말하고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또 역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더 가까이 두는 시정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뭐가 묻었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몇 개 질문 중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일단 그 조직 개편과 성장 전략실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총괄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직 개편의 결과가 뭐 저는 좀 상당히 그 조직 개편과 인사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후한 점수를 드리고는 싶어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것이 이제 그 시장의 직위를 넘겨받으면서 충분한 어떤 인수인계에 관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과거에 짜놓은 것을 넘겨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은 부득이할 수밖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번 개편이 또 민선 7기를 쭉 가는 건 아닐 것 같고 중간에 점검을 해서 좀 우리 시에 필요한 그 조직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안에서 다른 시군의 미래전략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우리 시는 미래전략사업단이 있어요. 우리 이제 미래전략실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우리는 과거에 미래전략사업단이라는 그 명칭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불가피하게 한시 조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관료들의 자리 국장급 하나 더 유지하는 것의 기능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이번에 성장전략실에서 제대로 좀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뭐 미래전략 사업단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시적인 기구이고 이제 기구도 한시적이지만 또 그동안에 하신 일들 쭉 보면 그래도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더 이상 뭐 따로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예. 네, 특별히 그 도로나 에너지나 균형기천과 같은 이런 분야는 신규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오히려 인력 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 아까 김은주 의원님의 그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개편될 조직 개편을 준비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조직 개편과 인사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과 또 인력의 배치 과정에서 뭐 제가 완전히 100%의 내용을 다 파악하면서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기본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답일 수도 저것이 답일 수도 이것이 틀릴 수도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인사의 규모가 너무 크고 또 인사를 이동하는 수도 많고 이런 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인사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신규자들이 이번에 이제 대폭 대규모로 채용이 됐는데
그 직원분들의 업무 역량을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청에서 일을 좀 해서 읍면동을 나가는 게 좋겠다 판단을 했는데, 이제 그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경상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예 초심자를 데리고 경험이 없는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또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고 그래서 참 인사가 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곳곳에서 좀 했습니다. 네, 향후에 좀 개선하기를 기대하고요. 예. 성장전략실의 사업에 보면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굵직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전략으로 볼 거냐 단위 사업으로 볼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그 논의는 좀 생략하고요. 다만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잠정적으로 얼마로 합니까? 잠정적으로는 미니멈 600억 정도 예산하고 있습니다. 최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민자 유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를 그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서 하실 생각입니까? 그 방식은 지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 재정을 좀 더 건전하고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방 정부가 좀 참여를 할 거냐, 아니면 전액 그 민간 자본으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지방 정부가 재정의 일부를 참여하는 것은 법적인 게 상당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를 다 검토하고 있는데, 실은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건 어렵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판단은 좀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액 민자본 쪽으로 유치를 해서 민간 자본으로 유치를 해서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재정 운용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이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습니까? 아마 이제 총괄적으로는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네. 총괄 관리를 하니까 아마 기획예산실에도 자료 준비를 했을 겁니다. 네, 저 준비하시는 분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죠. 일단 사전 확인은 하셨습니까? 아니 이거는 좀 이따, 확인, 예. 이거는 확인 못했습니다. 일단 저 불러주시기를 2014년도 6,390억, 2015년도 7,129억, 2016년 6,991억, 2017년 8,376억이었어요. 답변 자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혹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대용 의원님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뭔지는 대략 네, 제가 2016년도에 증가하다가 2016년 좀 내려가잖아요. 우리 예산은 통상 우리 그냥 기억에 의장님도 계시고 의회 할 때 계속 올라가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좀 갑자기 내려가요. 이게 뭐 맞다고 지금 본예산 얘기를 하는 본 예산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작성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는데 자료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이게 궁금해서 뒤져봤어요. 우리 저 2017년도 결산 기준 재정 공시라는 게 있고 거기 다음 장 넘겨보시면 거기 저 2017년도에는 1조 120억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다른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셨을까라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2014년도 이제 뭡니까 최종 추경, 그러니까 최종 추경을 한 예산서하고 맞아가요. 2014년도에는 6,390억이죠. 2015년도 7,129억 맞습니다. 2016년도에는 7,260억이죠. 그리고 2017년도는 이게 8,376억. 2016년도 데이터가 뭐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제가 저 답변한 게 맞는데? 맞아요? 7,284억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2016년도요. 예. 2016년도를 6,991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랬나요? 제 거 여기 답변서 한번
그런데 예, 그거는 지금 자료는 예, 그러니까 추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게 숫자가 틀리니 맞니보다도 이것도 틀린 것도 사실은 문제거니와 자료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최종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고 재정 공시의 경우는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2017년도의 경우는 시장님께서 얘기한 이 예산 규모가 8,376억이 아니라 1조가 넘어가는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뭐가 또 포함되는 게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은 어떤 걸 기준으로 했다. 그거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여타의 이제 행정재산은 다 빼고요. 우리가 예산서에다가 올릴 수 있는 세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세입에 일정 부분 아주 뭐 크지는 않지만 순세계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쓰고 남은 거 보조금 빼고 순수하게 시비에 남아 있는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정확한 의미로 보면 세입으로 볼 수 없죠. 전년도 집행 잔액 일부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현재까지 17년도까지는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했고요. 2018년도는 이번 추경까지 기준으로 해서 수치는 작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예. 그랬을 때는 아까 2016년도에는 약간 미스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또 다음 이제 집행률에 관한 얘기도 보고를 하셨는데 2014년도에 93.7%, 15년도에는 92%, 92.7, 16년도 93.1%, 2017년도 89.1%예요. 이거 역시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는 그 집행률은 아무래도 이제 2월은 빠지니까 뭐 거기에 뭐 사고 명시 계속비 2월 이거는 이제 빠질 테니까 아무래도 그 사업이 계획 대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집행 아니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봉착하면 그 예산은 이제 집행할 수 없는데 그 중에 일부는 뭐 예산이 일부는 좀 더 많이 편성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획된 사업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또는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산이 100% 다 집행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집행률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데이터로 보고를 했다. 아니 이제 그것은 제가 결산 말씀드릴게요. 결산 기준으로. 제가 왜 결산이죠. 당연히 결산인데 결산 보고서 그 결산 검사 의견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4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 해가지고 집행률이 나와요. 여기에는 일반회계입니다만 83.8%에 2017년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89.1%를 집행했다고 했어요. 제가 그 특별회계까지 합쳐 보니까 84.44%거든요. 약 5%의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시의 재정이 커져가고 있고 이걸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에 뭔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집행부 보고는 상당히 많이 집행한 걸로 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방금. 실제 집행률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몇 퍼센트, 약 5%라고 하지만 단위가 지금 8천 몇백억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8천억에 10%면 800억이고 5%면 400억 아닙니까? 400억이라는 돈이 지역 내에 당연연도에 풀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데이터의 오류는 더 확인해 보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이제 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최근 그 5년간 2013년도에 세입은 7천억에서 7,180억, 7,740억, 8,200억, 9,400억까지 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했겠죠. 그런데 세출을 보면 5,970억, 5,980억, 6,610억, 6,780억,
7,460억. 그래서 잔액이 무려 1,940억이 그 위집행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1,940억이라는 돈이면 우리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다음 페이지 자 한 3장 넘겨보세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요게 뭐냐면 정읍시 지역 총생산이라고 해서 GRDP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정읍의 GRDP가 약 2조 2015년도에 2조 6천억쯤 돼요. 좀 지났으니까 2조 7천억, 8천억 되겠죠. 과거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김생기 시장님이 몇 년 전에 GRDP 5조 수준으로 높이겠다. 10년 안에. 지역에 돈이 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산성이 커져서. 생산성이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 돈이 도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봤을 때 당해 년도의 집행률이 낮으면 그만큼 지역 경제 그 피해 흐름이 인체로 말하면 모세혈관까지도 못 미치고 왕성하게 돌지 못한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의 핵심이 그겁니다. 돈을 몽땅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써야 돼요. 필요한데. 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민선 7기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 또 집행률을 높이는 쪽으로 그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아까 좀 올라가서 이제 계약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예, 이 계약 이겁니다. 제가 특정 업체가 최근 들어서 축제 계약을 특정 업체가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5분 발언에. 그 건이에요. 전주 M 뭐로 나가는. 거기가 과거에는 그 축하 공연 같은 걸 하면서 3,500만 원짜리 그 계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 9월 29일 벚꽃 축제 계약 이후로부터는 저 우리 통역사님 그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 4건의 계약을 하는데 무려 8억 3,400만 원어치를 계약을 합니다. 4건 계약하는데. 그런데 또 그 계약 업체가 올해 조만간 시행할 구절초 축제와 정읍사 문화제를 계약을 해요. 그 합쳐서 지금 8억 3,400만 원을 전주의 모 프로덕션이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쪼개가지고 지역의 많은 음향업체, 무대 설치업체 이런 데가 이 축제에 참여를 했어요. 그 전까지만 보면 2017년 벚꽃축제 개막 공연에 2,160만 원, 2018년 벚꽃축제 행사 해가지고 1억 6,100만 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엄청 많이 가져가더란 말이에요. 이제 답은 뻔하잖아요. 네, 다 뻔하죠. 그렇게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하셔야 안 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제가 지켜볼 거예요, 진짜로. 그거 정말 많은 항의 받았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정읍시 재정 규모의 변화가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예산의 제 규모가 연봉도 올려놨어요? 네? 제 연봉도? 아니 그 시장님 연봉이 아니라 과거 김생기 시장님이 받았던 연봉이에요. 받았던 연봉이에요? 네? 자 보십시오. 제가 제 연봉을 몰라서 아직도. 예산은 쭉 올랐는데 안타깝게도 유진서 시장님은 증가율이 0%예요. 그래요? 너무 미안한 일이죠. 자, 김생기 시장님 때 이거 연봉은요 우리 시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행자부에서 아예 정해주는데요. 예산은 11% 오르고 1.18% 오르고 14.98% 오르고 3.48% 오르는데 시장 연봉은 어떤 해는 2.16% 증가하고 어떤 해는 12.46%, 어떤 해는 3.5%, 어떤 해는 동결. 그런데요, 업무용 택시가 하루에 8만 원을 준대요. 언제부터냐? 2011년도부터. 자, 읍면동 농악단 지원금은 180만 원을 주는데 언제부터 180만 원인가 알아봤더니 2011년도부터. 느끼는 바 있으시죠? 네, 그것도 답을 드릴게요. 네.
이미 이제 업무용 택시 단가는 조정하라고 이미 지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용할 거고요. 업무용 택시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읍면 지역에 있는 행복콜 택시 거기도 좀 조정하라고 이미 이제 예산 계획을 지시를 했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 제 우려 하나. 이게 그 부모님 용돈 드리듯이요. 처음에는 5만 원 드리다가 몇 년 동안 5만 원 하다가 5만 원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드릴 때는 6만 5천 원 드리기가 미안하니까 10만 원을 드려요. 쭉 몇 년 동안 10만 원 드리다가 또 올려야 될 때는 또 한 15만 원?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8만 원 가던 것이 좀 올라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 10만 원이나 이렇게 가면 또 문제가 돼요. 제 생각은 차라리 시장에 연봉이 오르는 비율만큼 같이 올려주겠다든지. 연동시키자 그 말이죠. 네, 그렇죠. 적어도 물가 인상, 정부가 발표한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합리적인데 금액 산정하기가 조금 민망하니까 8만 원 하던 걸 9만 원, 9만 원 하던 걸 10만 원 이렇게 가면 또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준을 잡는데 그것은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물가 인상률이라고 보는데 그것과 연동시킨다든가 해야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 번에 올려주고 몇 년간 또 굶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마 근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동결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대폭 인상을 한꺼번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얘기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가능하면 이제 그동안 못 올린 것에 대한 일정한 금액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뭐 만 단위로 끊는 것보다는 그게 뭐 계산하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몇백 원으로 끊어줘도 문제겠어요? 네. 그래, 협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자, 그 다음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이제 전향적으로 특히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경감 방안을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참으로 환영하고요. 보행 관련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200m마다 벤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업 구간을 도시재생 섹터나 이런 데 좀 한정하지 마시고 좀 전 시내권으로 큰 돈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좀 요소요소에 놔줬으면 좋겠어요.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다음 그냥 넘겨주세요. 예, 여기 네, 방금 앞장이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지팡이를 짚고 계신 어르신이 그냥 어디 건물에 틈만 남으면 저렇게 앉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동신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저렇게 벤치가 있으면 지금 사람이 있을 때는 안 찍었는데 저기 많이 앉아 계시는 거 아시죠? 아, 그럼요. 네. 저런 모습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에 이제 그 보행 관련해서 앞장 자료하면 앞장 한번 주세요. 하실 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보도 설치 기준이라든가 보행 신호도시 만들기 위해서 가로의 설계와 관리 매뉴얼들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도 저런 걸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지난 7대 의회 때 제가 지적한 대로 매뉴얼대로 숙지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턱 맞추기 기준이 뭐냐라고 했더니 5cm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제가 드렸죠. 어떻게 기술 전문직 공무원들이 일반 보통의 시민들의 상식 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만든다. 작은 말고의 도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말고의 도로 조금만 더 낮춰달라, 선형 개량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설계 지침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놔뒀더니 결국은 최근 들어 그 중앙 분리대 사고 내고 뭐 그런 현상들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작은 말곡의 열선 시공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구간이
300m로 잡고 폭을 14m로 하니까 4,200평방미터가 되고 평방미터당 13만 원의 단가를 적용하니까 5억 4천만 원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관련 부서에서 하기 싫어서 만든 자료 같아요. 자, 열선을 꼭 14m 다 해야 된다는 것도 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답변에 굉장한 문제가 뭐냐면요. 포장면의 폐임이나 소성 변경이 우려될 수 있고 도로 굴착 시 열선 파손이 불가피한 점을 불가피해서 관리에 문제가 되니까 염수 시공 방식으로 하겠다. 도로 논 지가 얼마나 됐다고 도로 굴착을 벌써 생각을 해요. 차근 말고의 도로 논 지 얼마나 됐다고 도로 굴착을 하겠답니다. 거기다가 뭐죠? 상하수도 관로 깔 거예요? 거기다 통신선 깔 겁니까? 깔더라도 인도로 깔면 되지 않습니까? 벌써 이거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답변 씁니다. 그리고요, 보셔요. 필요 구간이 겨울이면 차량 소탱도 좀 줄지만 불가피하게 2차선을 1차선으로 다니죠. 자, 자료 한번 보시죠.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대광 로제비앙의 화면입니다. 넘겨보세요. 예, 대광 로제비앙이 오른쪽 아래죠. 저거 전체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열선 구간, 필요한 구간만 딱 깔면 한 차선, 한쪽 면에 5m씩만 해도 넉넉합니다. 차량의 폭이 3.5m니까 그 구간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줄여서 공사비를 산출해보면 2억 원 정도 돼요. 절반으로 해도 5억 4천이었으니까 2억 한 7천입니다. 그런데 염수 분사 장치가 2억 원이래요. 그 돈 하느니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낫죠.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언성이 막 높아지는. 이건 답변이 어떻게 하면 안 할까라는 생각밖에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 세 가지 형태를 고민했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서 커브길이 확 휘어지는 곳, 거기를 지붕을 씌우는 거를 내가 검토를 해봤고요. 열선을 까는 걸 검토를 해봤고, 염수 분사 시설을 하는 걸 검토를 해봤고,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오늘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저쪽에 내장산 리조트에서 내장 솔티로 넘어오는 그 구간도 상당히 위험하고 대형 차량들도 거기로 올라오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지금 지붕까지 검토를 다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대웅 의원님 얘기하시니까 제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심은 좀 하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 구간에 관련해서는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저를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재검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 중에 대광 로제비앙 사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 눈 아무리 내려도 출퇴근 걱정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이 전기요금이 물론 약 월 600만 원이라 했는데 우리 정읍의 특성상 눈이 많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가동시키면 아니죠. 거기는 이제 태양광을 발전해서 그렇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하려고 노력하면 길을 찾는데 안 하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쪽에 답변을 쓸까 하다 보니까 공사비 5억 4천이어서 많이 든다? 5억 4천이 많이 드는 겁니까? 솔직히 우리 다른 낭비하는 예산 한두 번 받나요? 예. 제가 이거 시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고 아까 안 하겠다는 사람들, 시장님 얼굴에 껌댕이 묻었어도 말 안 하는 사람들, 우리 공무원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내가 채찍은 가하고 시장님이 혼내셔야 돼요. 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같은데요. 아까 김은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내용입니다. 내장상동에 아파트가 과밀해서 주차난 심각하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이에요.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부분이
그 밑에는 또 제일 무슨 회사에서 아파트를 집니다. 저 그 논 있는 쪽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휴먼시아에서 순정축협으로 가는 도로 오른쪽은 지금 이제 일반적 개발 구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안쪽에 집 지을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집을 짓고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 늘어나는 그 뭐랄까 자가용이나 물론 자가용을 덜 늘리고 걸어 다니면 좋겠지만 현대사회 특성상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 노란색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쯤에 있는 거는요, 시에서 사유지를 임대해가지고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우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림 아파트 옆의 경우는 자산공사 소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을 해서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이제 소통의 문제와 뭐 또 다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그 과밀하게끔 만들어내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또 앞으로 더 확장될 것에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땅은 최대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좀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우리가 시민의 선택권을 시 행정이 차단하는 거라고 봐요. 시민들은 이왕이면 이미 있는 기본 예수시나 또는 편의시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그냥 공유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저기 별도로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업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좀 지혜롭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시장 상황이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 건축 승인의 경우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드린 말씀이 공영주차장과 주차 문제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많이 논의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또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는 것도 좀 죄송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시장님 얼굴에 뭐 묻었으면 얼굴에 뭐 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4년 활동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영 의원님의 본 질문에 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의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하신 의원님만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12시가 넘었는데 좀 식사 시간이 좀 지났어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원칙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그 몇 가지만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은 말고기 말씀하셨는데 그게 경사도가 몇 도나 드신지 혹시 경사도까지는 제가 수치로는 정확히는 그러면 우리 모르겠어요. 과학대학교 네, 예. 과학대학교 올라가는데 경사도가 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작은 말고개가 경사도가 심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두 개 다 심하긴 한데 네, 육안으로 지금 볼 제가 때는 이런 말씀하냐면요. 아까 막시 우리 이두영 의원님이 시급량이 묻은 걸 닦아주라고 해서 저도 지금 그래서 우리 원칙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시장님한테 그냥 어느 누가 뭔 얘기를 해서 어느 누가 요구해서만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정읍시의 원칙이 좀 정해져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뭐 농민들, 시민들 각자의 자기 입장에서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항상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 갖고도 지금 조금 전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원칙을 갖고 가면은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과학대학교는 방향이 우리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눈이 어느 정도 적은 눈에도 굉장히 이렇게 얼어 있고 작은 말고에 드는 방향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너무 쪽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좀 원칙을 좀 갖고 우리 시에서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저는 이런 얘기를 지금 안 하다가 너무 우리 시 어떤 상황이 누가 어떤 이야기를 세게 하면은 그 얘기를 들어주는 일. 즉 지금 하나만 더 덧붙여 얘기했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 지금 경로당 도시 지역이든 농촌 지역이든지 신설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도 지금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못 해주는데 우리 지금 정읍시에서는 경로당이 있는데도 5천만 원씩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 신설해주는 이런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좀 지켜서 우리 시장님이 우리 시정 방향을 설정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부탁드려 나왔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또 시정 질문을 어떤 지역 편성적으로 대부분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읍시 발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장님이 꼭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서 짧게 말씀드리려고 우리 의원들이 양해를 구하고 좀 나왔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